아이들 육아 문제는 거의 모두 애착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애착 형성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아이의 뇌를 아까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은 내 아이, 그리고 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충분한 애정과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살펴보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코치님,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땀을 아무리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해도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제대로 하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는데요. 일단 운동을 할 때 가장 기초적인 게 자신의 몸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파악해보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이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제 맞춰가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이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 파악해보는 그게 제일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요. 그리고 그때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6살 정도 되면 엄마 아빠는 30, 40대잖아요. 이 두 나이가 이게 근육 손실도 있고 또 아이는 성장하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가장 중요하게 운동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걸 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운동을 시작할 때 아니면 뭐 헬스클럽에서 내가 어떤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될 때 무작정 어떤 것부터 해야 되나 좀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방금 얘기했듯이 운동을 할 때 신체 능력을 먼저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한데 어렵다고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그 운동을 위해 효율적인 3가지 부분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밸런스, 그리고 유연성, 그리고 근력. 이 3가지를 본인이 스스로 테스트해보는 동작이 좀 필요한데요. 유연성, 밸런스, 근력. 저번 시간에 그 측정해본 결과 상중하로 나눠본다면 김생민 씨는 한 중하 정도. 오늘 어떤 운동을 배울 건지를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생방송 중에 이제 어떤 운동을 배울 겁니까?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셨어요. 최윤영 씨는 한 상중 정도. 유연하더라고요. 어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운동법, 그리고 어린이들은 키 크기나 집중력에 도움되는 그런 운동법을 좀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말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엄마, 아빠들이 가장 고민하는 신체 부위는 어디일까? 저희가 베스트를 뽑아봤습니다. 엄마, 아빠의 고민이죠? 네. 먼저 기타 의견이네요. 엉덩이하고 얼굴살. 얼굴살. 네, 저도 얼굴살이 선생님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이 찌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자꾸 내려오는 것도 너무 고민이에요. 이게 엉덩이 얼굴 살이 붙으면 이제 턱까지 살이 붙으면서 이렇게 하나로 얼굴과 턱의 연결선이 좀 없어지기도 하는데요. 사람들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살이 찔 때 밑에서부터 좀 쪄요. 맞아요. 그래서 복부나 허벅지 그리고 일단 팔, 어깨, 가슴,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나 목, 그리고 또 빠질 때는 또 반대로 위에서부터 빠져요. 그래서 얼굴이나 목 이 주변이 빠지고 나중에 이제 허벅지나 복부 이쪽이 나중에 빠지고 그래서 어떤 그 순서가 있는데 사실 체중이 빠질 때는 얼굴이나 엉덩이 살도 같이 빠지는 편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엉덩이 살 같은 경우는 이 엉덩이 부위는 근육 운동을 꼭 필수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은 운동을 한다고 막 커지거나 뭐 울퉁불퉁해지는 게 아니고요. 힙업이라고 하죠. 딱 올라붙는 그 텐션이 있는 그런 모양 체형이 돼버리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좀 엉덩이 근육 운동은 꼭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보통 흔히 하는 다리를 이렇게 뒤로 차는 동작이나 아니면 누워서 엉덩이 올리는 동작 이런 동작들을 해보시면 좋죠. 강고등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 계신 모든 여성분들이 너무 공감을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얘기로만 들을 게 아니고요. 일단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면 엎드려서 보통 다리를 뒤로 차는 동작 중에 쉽게 할 수 있는 건 그냥 수영 발차기 하듯이 다리를 올리고 가볍게 움직이는 동작. 다리 올리는 것만으로도 힘드네요. 그래서 보통 올리기만 해도 허리에 힘이 딱 들어가죠. 그래요? 허리에 힘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다리는 많이 올릴 필요 없고요. 가볍게만 이렇게 차는 느낌으로 흔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엎드린 자세로. 그래서 양손을 어깨 밑에, 그다음에 무릎을 엉덩이 밑에 놓으시고 양무릎을 살짝 모아서 이렇게 보통 다리 뒤로 차는 백킥이라고 뒤로 차면서 엉덩이 근육을 수축하는 동작. 엉덩이에 좀 힘이 가는데요? 그래서 이 동작도 방금 전에 엎드려서 하는 동작과 마찬가지로 높게 다리를 올리면 허리에 무리가 많이 돼요. 그래서 허리 운동이 되거나 허리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높게 올리는 동작이 아니라
뒤로 많이 뻗는 동작으로. 아, 그러네요. 엉덩이가 그래서 단단해지네요. 네,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는 동작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높게 올리는 건 초보자는 안 하는 게 좋겠군요. 그렇죠. 허리가 더 아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좌우 한 10번 정도씩 해주시면 좋고 네. 그다음에 제일 허리에 무리가 없이 네. 힙업과 허리를 강하게 해줄 수 있는 동작이 네. 그 힙 리프팅이라고요. 예.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세우시고 네. 그다음에 양손을 바닥에 놓고요. 네. 자, 편안하게 누운 자세에서 네. 엉덩이를 이렇게 천천히 그래서 무릎부터 어깨까지 몸이 일직선이 되는 정도까지만 네, 우와. 올라왔다가 천천히 내리시면 되는데요. 머리는 그냥 편안하게 바닥에 내려놓으시고요. 네. 이 동작은 그냥 침대에서 편하게 동작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해보셔도 좋아요. 올라와서 몇 초나 있어야 되죠, 네, 선생님? 올라와서 한 3초 정도 3초. 하나, 둘, 셋 버텼다가 네. 내리시는데요. 이 동작의 또 포인트는 네. 보통 이 엉덩이 주변에 그 관략근이라고 엉덩이를 이렇게 조여주는 힘, 네네네네. 그 관략근을 강하게 수축시키면서 엉덩이를 모았다가 천천히 힘을 빼면서 내려놓고 그래서 들어올릴 때 엉덩이를 수축하는 네. 그게 가장 포인트고요. 그래서 한 10번씩 이것도 아침 저녁 몇 세트나 해야 되죠? 한 3세트 정도 이렇게 10번씩 반복해보시면 3세트. 하루에 30번. 아니 요새 스키니진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네네. 전혀 전에는 신경 안 썼는데 지나가는 그 20대 아가씨들 아이들이래요. 아가씨들 엉덩이만 자꾸 보이더라고요. 되게 부럽다 하면서 근데 매일매일 요거를 하시면 별로 10세트? 10세트요? 아, 3세트요. 3세트. 아, 10번씩. 10번씩 네, 3세트만 하면 되니까 제가 숨 차니까 정신이 하나 그리고 나요. 여자 연예인들도 분장실에 모여서 남자 연예인들도 다 힙업 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개그로 승화돼서 어머 아이돌 가수 누구는 엉덩이가 등에 붙었더라. 너무 힙업이 돼서 부러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방금 이렇게 누워서 하신 네.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 하늘로 이렇게 치솟은 엉덩이 모양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꿈에 그리던 그 엉덩이를 만들 수 있다고 저 합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네. 자, 다음 3위 보겠습니다. 허벅지네요. 네. 허벅지를 근데 진짜 이렇게 서 있을 때보다도 앉으면 네. 이걸 어떻게 진짜 담요로 덮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여자분들은 네. 그 골반이 틀어지거나 하체 부종 이런 걸로 또 하체 비만을 호소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진짜 확실히 네. 애 낳고 나서는 이게 진짜 달라요. 그쵸, 네. 근데 이거 혼자서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네, 테스트가 이제 있다면서요? 평가해보는 테스트가 있는데 네. 하체 비만 중에서도 근육형 지방인지 아니면 그 지방이 많은 지방형 비만인지 네, 근육형 비만인지 이거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